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어제 증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이번 주를 이제 많이들 좀 중요시 보고 있어요. 이번 주가 이제 2월 달 조정한 후에 이제 반등이 나왔고, 저번 주까지요.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반등을 이어갈 것인가, 그러니까 상방 쪽으로 갈 것인가, 아니면 하방 쪽으로 무너질 것인가. 그거를 지금 되게 중요시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어제 나스닥 제가 차트 이 60분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 이격이 좀 크다라고 말씀드렸죠. 그리고 이제 이격이 이렇게 컸던 과거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자, 이렇게 이평선이 이렇게 쭉 이격이 커지니까 어, 이평선 속으로 조정이 나오게 되죠. 이번에도 뭐 또 어김없이 또 이평선 속으로 조정이 나오게 됐고요. 자, 여기에서 이제 뭐 반등을 이어갈지, 이제 밀릴지, 내일 좀 두고 봐야 되겠고요. 오늘 저녁에 두고 봐야 되겠고, 거래량이 많이 감소를 한 것 같아요. 네, 거래량이 쭉 감소를 하면서, 전형적인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시 또 거래량 늘면서 또 상승을 하면 되겠죠. 음, 그리고 이제 전 고점의 이 형태를 보면은 두터운 매물벽이냐라고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습니다. 네, 그래서 희망은 있다. 네. 자, 그리고 조정은 많이 받았기 때문에, 조정은 많이 받았기 때문에,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조정을 받은 것이 좀 적기 때문에, 이렇게 뭐 하락을 할 여지가 있죠. 근데 이미 조정을 많이 받아놨고, 저점을 많이 두텁게 이쪽에 이제 매물벽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. 그래서 이쪽에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자, 근데 뭐 미국장은 그 시시각각 발표되는 이제 지표들 또 각종 그 중요한 인물들의 이제 뭐 연설 발표 등 그런 거에 많이 그 좌우되죠, 분위기가. 자, 어제 테슬라는 이제 나스닥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테슬라도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. 어, 이걸 좀 보여드리자면 자, 테슬라가 장 초반부터 좀 약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밀리게 됐는데요. 이것은 그냥 뭐 어떤 뭐 특별한 악재가 터진 게 아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같이 밀렸습니다. 그냥. 어,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이틀간 급등한 거에 대한 자, 이평선이 이제 여기 좀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도 그렇죠.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평선 속으로 들어오죠. 이렇게. 자,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인베스터 데이도 끝났고 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마치 어 도시 그러니까 배 있잖아요. 도시 없는 배. 어,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바다에 표류를 한 배가 있다. 근데 이제 도시 없어요. 노도 없고. 이럴 때는 해류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죠, 같이. 그런 것처럼 이제 시장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이런 와중에 이제 어제 어, 그 S하고 X의 이제 가격이나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큰 영향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음, 지금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어, 자 이렇게 저항선이 있고요. 저항선이라는 것은 이 가격대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을 때 가자 했는데 못 간 거예요. 여기도 다시 가보자 했는데 못 간 거고 이렇게.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이 그러니까 뭐 일종의 뭐 세력들이 예, 테슬라 고점은
여기야. 이제 뭐 정해 놓은 거죠. 예. 이것은 그런 말이 있어요. 이제 저항선은 뚫리려고 있는 거고 지지선은 무너지려고 있는 것이다.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면 또 뚫리게 되어 있거든요. 일단은 이제 지금 뭐 최근이죠. 예, 뭐 저항선이 이렇게 만들어졌고, 그 다음에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여기가 이제 지지선인데,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. 이제 큰 악재, 그러니까 인베스터데이의 실망감으로 크게 매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 정도 가격에서는 반등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. 예. 그러니까 이 가격을 뭐 그렇게 무시할 건 아닙니다. 예.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그 차트를 보실 때는 이 테슬라는 변동성이 크다. 그 점을 꼭 유의해서 보시기 바라고요. 크게 움직인다. 자, 그래서 이 시점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좋다.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서 정고점이 뚫리기 때문에 좋을 것이고,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. 그러면은 이전에 큰 매물대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밀려버리겠죠. 그래도 좀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 한 주인데요. 이번 주,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뉴스 보시죠. 파월 의장의 증언을 앞두고 관망세를 보였다. 예. 어제 좀 시장 분위기예요. 그래서 자, 미국 증시 보이시죠? 제롬 파월 의장이 의회 증언을 합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의회 증언을 앞두고 월요일부터 관망세를 보였다. 그리고 이 의회 증언이 목요일에 있습니다. 목요일. 자, 요거 좀 지금 중요한 이야기들인데 이제 10일에 발표되는 이제 고용 보고서, 이번 주에 이제 고용 보고서들이 여러 개가 발표가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보고서들이 이제 영향을 뭐 분위기를 잡아갈 것 같은데, 비농업 부분 고용이 22만 5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 2월 시간당 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4.7% 상승해서 4.4% 상승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 제가 생각해 보자면 세력들, 뭐 기관들이죠. 월가 세력들은 고용이 이렇게 강하고, 그다음에 시간당 임금도 이렇게 막 올라가고, 그래서 뭐 이러한 지금 상태의 요소들이 물가 상승을 추가로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. 그럴 수 있습니다. 예, 소폭 물가가 조금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런.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돈이 많으니까 고용해서 이제 월급 받고 월급도 많이 올라가고. 하지만 이렇게 쭉 올랐던 물가가 이렇게 내렸다가 좀 살짝 이러고 있는데,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간다. 이렇게까지 볼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. 그리고 연준에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, 우리가 그동안 50에서 25로 내려놓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게 예상되니까 이번부터는 다시 50으로 해갖고 앞으로 막 75로 해가서 이렇게 막 다시 세게 올려야겠어요. 예. 그래서 뭐 6%도 좋고 막 7%도 좋고 이렇게까지 막 그 금리를 더 다시 엄청 밀어 올려야겠어요. 라고 이렇게 스탠스를 바꿀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거죠. 이것을 세력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지금은
마치 주가 차트처럼 내려오던 물가가 여기서 이렇게 좀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걸 보고 막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이제 물가가 다시 꺾이는 그 과도기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인데, 어, 근데 월가 정도의 세력들은 이미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 하방에 대한 뭐 강력한 배팅을 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. 음, 뭐 하지만 뭐 월가라는 그 사람들의 속성 자체가 이 변동성을 일으켜서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래에 대한 하방 배팅도 많이 하고 뭐 공매도 뭐 옵션 등 하방 배팅도 많이 해서 뭐 이런 조금이라도 건수가 생기면 이걸로 변동성을 일으켜서 크게 떨어뜨리고 저점 잡아서 다시 올리고 고점에 팔고 막 그런 그 사람들이란 말이죠. 그러니까 안심하긴 이런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도 이제 이미 그러니까 다들 알고는 있는 거예요. 예. 연준이 25까지 내렸는데 여기서 다시 50, 75로 막 올릴 수는 없다. 예. 그리고 파월 의장도 뭐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은 적죠. 예. 뭐 파월 의장이 여기에서 이제 뭐 15로 내릴 수는 없죠. 예. 그래서 25 정도로 이번에 그냥 한 번 더 이렇게 올리고 예.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이제 뭐 급격한 태도의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적다고 봐요. 그래서 그냥 뭐 무난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예. 뭐 지금 뭐 조금 이렇게 반등하는데 예. 계속해서 뭐 금리 인상을 더 몇 차례 더 하면서 시장의 지표를 주시하면서 우리가 이제 향후에 이제 어떻게 할지 뭐 그렇게 그 스탠스를 정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겠죠. 그러니까 지금은 강력한 그러니까 추가로 더 강력한 금리 인상이 갑자기 나올 가능성은 적죠. 그거 다들 알고 있어요. 하지만 이제 시장이 이런 상황에서 이걸 잘 소화를 해낼까, 경기를 일으킬까, 그거는 이제 좀 두고 봐야겠죠. 자, 우선 뭐 이거를 체크하시면 돼요. 지금 이번 주에 나오는 것들, 어, 파월 의장의 잠깐만요. 파월 의장의 자, 이번 주 중요 지표들 일정인데요. 자, 파월 의장이 수요일, 자, 이건 한국 시간입니다. 네, 수요일 지금 00시. 네. 그다음에 오늘은 화요일이죠. 자, 오늘은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 그리고 오늘 밤 12시 예, 오늘 밤 12시에 이제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이 있고요. 음, 그리고 이제 내일 저녁, 내일 저녁에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. 요게 약간 고용이 좀 늘어난 걸로 나오고 있네요. 그다음에 모기지 금리 나오고 있고, 또 그다음 이제 목요일에 한 번 더 있고요. 파월 의장이 이상한 말을 하지 않아야겠죠 이번에. 그다음에 이제 졸트 자 약간 줄어든 걸로 나와서 좀 희망적이죠 예상이. 그다음에 챌린저 고용 변화율 여기는 아직 안 나왔고요.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이 나왔는데 실업이 약간 는 걸로 나옵니다. 예.
그리고 신규 실업수당청 건수도 약간 늘어난 걸로. 이런 예상치를 보면은 이건 좀 희망적이죠. 좋죠. 지금은 고용이 좀 약해져야 돼요. 그래야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세게 안 할 거다. 어차피 세게 하지 않을 거예요. 네. 너무 가능성이 적죠. 예, 50에서 25로 내렸다가 다시 50으로 올릴 가능성은 너무 적죠.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어느 정도 확률에 의해서 봐야지, 예, 갑자기 우리가 집 밖에 나가서 뭐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이 있으니까 집 밖에 나가지 말아야 된다. 그럴 순 없잖아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가장 중요하게 보는, 자, 비농업 고용지수가 나오는데요. 예상치가 이전에 이제 517이었는데 이제 200으로 줄어들 거다.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들죠. 그래서 이거 좀 이제 또 희망적이죠. 예. 이거 민간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. 네. 여기도 443. 지난번에 이게 높아가지고 시장이 놀랬는데 213으로 뚝 떨어집니다. 예. 자,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잘 넘어가야 될 지금 문제들이 지금 있는데, 이번 주에 이거 이제 잘 넘어가게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파월 의장과 이런 지표들, 고용 지표들이 발표되는 이번 주다 생각을 하시면서 전략을 세우고 매매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만만한 그 만만한 주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네. 항상 증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 증시에 대한 감각 또 레이더, 예, 항상 켜두시고, 예, 항상, 예, 둔감해지지 마시고 항상 또 레이더를 빠릿빠릿하게 돌리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